저희 회사가 요즘에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퓨처 오브 메이커 띵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IoT, AR, VR 분야에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만든 어떻게 보면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오토데스크 박상현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VR 체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반 정도 하셨네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체험 꼭 해봐주시고, 사실은 오늘 발표 내용보다는 체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낌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VR이라는 주제로 쭉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그 하나 탈 때 전체 로드맵을 보고 타는 그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의 전체 지금 맵을 한번 보시고 VR 쪽으로 포커스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사를 방문을 하면 오토캐드에서 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기쁩니다. 독보적인 솔루션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1982년에 오토데스크가 오토캐드 제품을 내놓으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35주년 기념 파티를 한 기억이 나네요. 현재는 200여 가지의 전문 개별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거 많이 있죠? 레빗, 나비속스, 인벤터, 3ds 맥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전문 분야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오토데스크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뉴 트렌드, 뉴 테크놀로지 트렌드 솔루션들이 과거 한 5년 전부터 쭉 생산이 되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 트렌드, 이쪽은 뭐 많이 아시죠? 예, 레빗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뉴 트렌드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뉴 테크놀로지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클라우드,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 점점 더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VR, 오늘 보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드론과 드론을 이용한 랜드스케이프, 이런 내용들이 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그 조사에 의하면 과거 100년간 있었던 변화보다 향후 10년간 변화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바탕 위에는 이런 신규 기술들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데스크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뉴 트렌드를 따라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신 그 뉴 트렌드에 따른 오토데스크의 제품군입니다.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빔 360이라든가 퓨전 360이라든가 이런 그 최신의 기술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IoT 뭐 이런 내용들이 쭉 포함된 제품이고요. 오토데스크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데스크가 왜 이렇게 빨리 뉴 트렌드를 쫓아가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고객의 환경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처 오브 메이킹 띵스라고 해서요. 오토데스크의 고객,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고객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의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토데스크가 보는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컨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 사다가 폐기가 되는, 그래서 어떤 판매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그림이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코스트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뭐가 있을까요? PLM, 식스 시그마, ERP, 지트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짜내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옆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쪼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봐보면 컨셉 단계부터 고객들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예전에는 그 팀 단위의 협업이 중요하지만 지금 글로벌 차원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는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생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산 가공 기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 같은 내용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이런 내용들이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커스텀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SNS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고객의 반응들이 바로바로 우리 회사로 들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트죠.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예전처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다시 제품이 되는
제품을 어떤 부가가치를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보신 것처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래서 파스라고 하죠. Product as a Service라고 해서 제품을 이제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그런 내용들이 미래에 일어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뭐 일반화된 내용입니다만 기계 쪽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서. 예. 그래서 플랜트 쪽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네. 어떤 그 이퀴먼트 이런 데에 IoT를 연결한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최신 아파트를, 우리 집은 아니고요, 친구 집을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스마트키 하나만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가니까 알아서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는 벌써 도착해 있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층수가 눌러져 있고요. 그다음에 집 앞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고 이런 내용들. 이 건축물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집에 다 살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다음에 공장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부터 이런 팩토리 분야에서도 이제 버추얼과 연계해서 어떤 이런 그 뉴스를 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처 오브 메이킹 띵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보신 8가지의 새로운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토데스크는 여기에 맞춰서 최신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토데스크는 그럼 뭘 할 건가? 오토데스크의 추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발전 방향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요,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입니다. 보시면 이쪽 있죠. 매년 연말에 합니다. 12월 초 또는 11월 말. 작년에는 11월 달에 했어요. 이때 전 세계 고객 한 2만 명이 모이십니다. 라스베가스에 모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CTO 분께서 오토데스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 오토데스크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토데스크가 앞서 보신 뉴 테크놀로지로 어떻게 갈 건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강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기존의 오토데스크가 지금 35년간 추구했던 개별 제품, 독보적인 제품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팀워크 솔루션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한번 보시고 공감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발표했던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1953년이에요. 자동차 경주죠. 트랩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 작년만 해도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일어나서 혼자 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스텝들이 나와서 하나 봐요. 그래서 10배가 빠르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료도 채워놓고 바퀴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1분 10초 만에 끝났다. 팀워크. 이제 새로운 우리 그 자동차 경주 세계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한 1분 10초가 걸리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재밌는 영상이니까. 네. 낯선 환경.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쭉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1954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3년으로 13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시죠. 멋지죠? 예. 이게 팀워크의 향상입니다. 팀워크 자체도 이렇게 빠르게 향상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효과적인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시 최신 기술이다. 제가 이제 그 천천히 한번 돌려봤거든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앞에 그거 탁 끼면 척이 쫙 벌어져요. 그거 다 한 다음에
해버리면 탁 끼워져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워크, 이런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역시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팀워크가 강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팀워크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팀 단위의 팀워크가 아니고요. 글로벌 팀워크입니다. 예, 전 세계 있는 5개국과 우리 또 지사와 우리 독일과 미국과 한국과 이런 글로벌 차원의 팀워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팀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클라우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VR 쪽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 하나하나 된 게 아니고 막 섞여서 나와요. 각각의 분야. VR과 클라우드가 섞이고 클라우드와 팀워크가 섞이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R 체험 오셨으니까요. VR과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쪽이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AU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 현대 자동차분들이 같이 가셨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냐면 VR 환경에 같이 들어가요. 저는 이걸 보고 소름 쫙치더라고요. 예,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나요. 네. 일단 들어와, 씹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독일에 있건 유럽에 있건 한국에 있건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높은 퀄리티의 어떤 그 디자인 내용을 같이 리뷰를 할 수 있는 차원의 솔루션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앞다퉈서 테스트 포스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VR과 클라우드 기술이 합쳐져서 이런 내용의 협업 솔루션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자동차만 할 수 있을까요? 플랜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사우디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플랜트 몇 번 구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 얘기도 하고 마크업도 하고 이런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VR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멋진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팀워크와 VR이 합쳐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한번 봐보시면요. 뭐 이거는 이미 많이 쓰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우리 나비속스 대부분 사용하시죠. 네. 그 나비속스의 장점은 초대형 구조물을 굉장히 퍼포먼스 좋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이폰에서 가능할까요? 빨리 돌아갑니다. 네. 아이폰에 그러면 나비속스를 설치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아이폰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빔 360 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세계 그러니까 데스크탑과 태블릿과 폰을 통해서 같이 싱크를 내서 보는 그런 내용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비속스 데이터, 초대형 구조물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런 테크닉들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는 거죠. 물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과 사무소, 그다음에 태블릿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같이 동일한 싱크가 되어 있죠. 이런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또 팀워크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못 올립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클라우드 업체 있죠. 회사 이름이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존. 그쪽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국내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고객 1위 업체가 삼성전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클라우드 못 쓴다고 했는데 컨셉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보실 때 우리 못 써라고 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어디에 활용할까라고 컨셉을 바꾸시면 효과적인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4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박 쪽이죠. 네, 선박의 조선 쪽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쪽 업체는 이제 케이블 트레이 선박에 3km 정도 한다고 해요.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걸 점검하고 있는데 과거는 도면 출력해야죠. 일단 도면 출력하고 현장 가서 도면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걸 찾아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체크를 하고 이러다가 볼펜 떨어뜨리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현장 기록을 취합해서 누군가는 저녁에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이 과정은 한 55일 정도 됐어요.
데이터 누락 당연히 생기겠죠. 커뮤니케이션 오류 발생하겠죠. 자, 이것을 앞서 보신 빔 360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프로세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단 내가 점검할 내용을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체크리스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점검할 부분만 보자라고 해서 쭉 해서 나머지 감춰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칼라로 어떤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서 아이템에 등록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도 하고 마크업도 하고 그렇게 되습니다. 취합은 누가 할까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그래서 컨셉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아주 높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이걸 설명드리니까 우리 보안 때문에 안 돼요.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우리는 카톡으로 도면 찍어서 단톡방 만들어서 얘기해요. 라는 분도 계실거예요. 그 보안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도 고려를 해볼 만하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의 또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AD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설치를 하고, 그죠? 해석 솔루션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로그인해서 쓰시면 어떨까요? 설치 안 하고. 클라우드상에서 가능합니다. 나온 내용이 지금 보여드릴 플랫폼입니다. 퓨전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설계를 하려면 디자인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공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인더스트리 4.0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된 내용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모든 내용을 표현하려면 어마어마한 솔루션들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로그인해서 다 되면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는 CAD도 아니고 해석 솔루션도 아니고 협업 솔루션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인티그레이트 된 하나의 솔루션이 지금 오토데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레빗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설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바로 협업도 되고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건 설계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죠. 물론 권한을 가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게 되고요. CAD 기능 보신 것처럼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뿐만 아니라 복잡한 프리폼 디자인까지 자유롭게 표현이 됩니다. 미키네벳에 대한 키네매틱스도 표현이 되고요. 도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싱글폼 안에서 해석 솔루션도 가능합니다. 나스 트랜스솔버가 들어있습니다. 툴링 작업도 가능하죠.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계해야 돼. 그러면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뉴 트렌드 기술, IoT와 클라우드와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간 그런 제품이 오토데스크의 또 다른 추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짧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하나가 빠뜨렸네요. VR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죄송합니다. AI부터 한번 해보시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의 바디 부분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건만 줍니다. 어디 결합, 힘은 얼마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AI 기술의 단계는 굉장히 낮게 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설계 쪽에서 응용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쪽은 지금 오토데스크 제품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나온 설계자들이 디자이너들이 만든 바디 프레임 모습입니다. 이거를 AI 쪽에 넘겼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활용할 만하죠. 자,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인공지능 분야 중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쪽 동영상 한번 봐보시면 차체 프레임인데요, 샷인데요. 보시면 어떤 그 결합 조건, 그다음에 하중 조건만 주면 이렇게 쭉 경량을 시키면서 최강의 강도를 유지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CAD로 좀 전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나온 내용이 이 자동차입니다. ABS 전시가 됐던 이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공지능의 내용들도 속속 CAD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데스크 인벤터라는 제품에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 솔루션이 위딘이라는 소프트도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적인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 라티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자,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설계가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중량은 줄이면서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또 넷파브라는 우리 3D 프린팅 기술이 있거든요. 금속 프린팅, 3D를 쭉 해주는 가공 기술이 또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또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건축 쪽에는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이? 네, 인공지능. 네, 이것도 이제 AU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어떤 사무실에 어떤 레이아웃 배치를 하게 되는데 빅데이터를 모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팀의 성향은 어떻고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팀과 미팅이 많고 이런 것들을 쭉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표현한 사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규모의 레이아웃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지만 빅데이터와 함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짧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 네, VR 쪽 하나만 남았네요. VR 쪽 한번 보시죠. VR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3D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했죠.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투어 애니메이션 이렇게 쭉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도 비용이 많이 들죠. 자, 지금은 3D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얘를 굳이 일방향의, 단방향의 영상이 아닌 양방향의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보고 계신 VR 되겠습니다. 느낌이 다르시죠? 여러분. 네, 느낌. 그 느낌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상호 운용성. 네, 작업자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터치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느낌.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백날 들어보셔야 VR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토데스크의 뉴 테크놀로지 트렌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토데스크는 이런 트렌드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